안녕하세요. 돈 버는 세상 돈세요입니다. 연예인이 누군가요? 이정재인데 스타워즈 아주 유명한 영화죠. 저도 어릴 때 스타워즈를 보면서 여러 가지 상상을 하고 지금도 스타워즈의 팬입니다. 꼭 스타워즈가 다시 시리즈가 나오면 항상 저는 스타워즈를 봅니다. 스타워즈를 보면서 많은 감동과 미래를 보는데 저는 미래를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어제 우리 아들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정재가 스타워즈 주연 배우를 투자와 연동해서 보면 좋다. 아빠는 우주 섹터, 우주항공을 매우 좋게 보고 어제 일론 머스크의 스타쉽이 네 번째 만에 성공을 했는데 투자와 접목시키면 매우 좋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우리 아들이 아빠 저도 테슬라 샀어요. 야 테슬라는 스페이스 X하고 상관이 없어. 그냥 CEO가 일론 머스크 관계지 직접적인 연동된 주식을 사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 아들이 테슬라 아닌가요? 이러더라고요. 테슬라는 내가 보기에는 로봇 섹터에 관여가 됐다. 이 얘기만 했죠. 오늘 영화 이야기하면서 가볍게 시작됐는데 이 영화라는 게 미래의 영화가 현실로 다가옵니다. 우주가 스타워즈나 영화나 보면서 상상할 그런 시대가 아니고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X 천재성이 있는 일론 머스크 때문에 화성 여행, 화성 이주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스페이스 X 스타쉽은 화성을 가기 위한 우주선이에요. 한 200명 정도 탈 정도의 큰 우주선으로 알고 있어요. 이번 시험 비행이 성공했고 귀환도 성공을 했답니다. 완벽한 성공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한 단계 우주여행이 올라갔다고 봐야죠. 그러면 우리는 박수나 치고 야 신기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투자가는 항상 돈과 연결돼야 됩니다. 저는 우주에 투자해 부자가 돼야 된다. 50대가 넘었는데 우리 죽을 때까지 우주 섹터는 관심 있게 보고 지금 초기에 올라가는 우주 섹터에 투자한다면 우리의 부는 큰 부를 이룰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이는 이미지는 스페이스 X 스타쉽 발사 모습입니다. 이 특징적인 건 기존의 우주선보다 상당히 커요. 그만큼 기술이 필요하겠죠. 스타쉽은 네 번째 만에 성공한 건데 70여 분 여정 마치고 인도양에 착수했답니다. 낙하산을 타고 내려왔다는데 스타워즈 영화를 봅시다. 영화에서는 그냥 우주선이 바로 우주를 돌파하고 우주에 착륙할 때도 그냥 내려와요. 근데 지금은 아주 기초적인 단계로 봅니다. 영화와 비교를 하면요. 왜냐하면 우주선이 날아갈 때도 발사체가 필요하고 내려올 때는 지 혼자 못 떨어져요. 그래서 낙하산을 피고 불안정하게 내려옵니다. 기술 개발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기술 개발이 많이 필요하고 기술 개발이 되면서 돈과 연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우주 사업은 미국의 나사, 대한민국은 우주항공청이 생겼지 않습니까? 이 나라가 도와주지 않으면 성공하기 힘들어요. 초반에는 돈 될 게 없어요. 우주 사업은 투자를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하지만 좀 바뀌어진 게 있죠. 우주 사업도 돈 되는 섹터가 있습니다. 돈 되는 사업이 있다는 거죠. 바로 우주 인터넷, 인공위성은 돈 되기 시작했어요. 이제 상업화 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 기초적인 기업들에 투자한다면 저는 햄버거 터진다고 생각합니다. 화성에 더 가까이 가는 기술적인 성공이었고요. 스타쉽은 또 나사가 달 탐사를 좀 계획하고 있어요.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는데 아르테미스인데 여기도 활용이 된다고 합니다. 26년 9월 달에 목표라고 하는데요. 우주 미래에 지속적인 뉴스가 나오고 핫한 이슈가 된다면 우주 섹터 바람이 되어 강한 섹터가 돼서 날아갈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우주 섹터 어디에 투자하면 부자가 될까? 냉철하게 볼 필요 있고 현실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일단은 인공위성 섹터라고 생각합니다. 투자에서 또 가장 좋은 분위기는 뭐냐? 경쟁이 시작돼야 돼요. 경쟁. 한 회사만 아니면 한 나라만 이렇게 경쟁하면 발전이 없어요. 미국과 중국이 싸우고 있고 미국, 중국, 인도 뭐 여러 나라가 우주 섹터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또 북한이 깝죽거리면서 도전하고 있죠. 경쟁을 할 수 있다면 그 사업 섹터는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합니다. 미국 보잉사가 유인 우주선을 발사했어요. 여기도 3수 만에 성공을 했다는데 우주선 이름은 스타라이너.
첫 발사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민간 우주선 스페이스 X와 본격적인 경쟁이 들어간 거죠. 보잉사는 어디입니까? 비행기를 만드는 유명한 행사죠. 미국에 어느 정도 자본력도 있고요. 스페이스 X와 보잉사의 경쟁은 우주 섹터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유인 우주선 스페이스 독주 시대는 끝났고 이제는 보잉사가 도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아직 멀었죠. 대한민국은 어디입니까? 한국 에어로스페이스. 주식은 뭐 끝내주기 같죠. 하지만 갈 길은 멀다. 저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초창기 34,000원대 매수해서 8만원대 팔고 나와서 배가 많이 아프지만 관심 있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재매수 타임을 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조정받을 때 들어가려는데 이게 20만원을 넘고 안 무너지네요. 두 번째로 노리는 종목이 하나시스템하고 섹트랙 I를 투자하고 있죠. 저는 두 종목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어떤 유명한 분이 우주 경제는 일생일대의 기회다. 수천조 원 시장이 열릴 것이다. 그래서 스페이스 X에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우주 경제는 지금 현실로 다가왔고 돈이 되기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돈세영 뭐 제도권에 나왔던 사람도 아니고 직업은 전기기사였고 엔지니어예요. 하지만 투자를 25살 때부터 했고 돈 냄새를 잘 맡아요. 제가 그래서 전기차 초기 투자가고 테슬라도 25달러인가 35달러에 투자했던 사람입니다. 우주 경제를 인정하고 우주 경제에 초기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시스템, 한국우주항공 주식을 바닥에 매수했죠. 지금 뒤늦게 시작한 섹트랙 I는 아직도 고하고 있죠. 그래서 저를 따라간 분들이 섹트랙 I 2만원대 매수하신 분 있을 거예요. 아직도 매도 안 하고 있는데 왜냐면 우리가 100% 정도 먹고 팔 섹터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100% 먹고 우주의 꿈에 투자하고 싶고 여기서 큰 돈을 벌고 싶습니다. 저는 우주 경제가 현실적으로 먼저 위성부터 돈이 든다. 초소형 위성부터 돈이 든다 생각하는데 위성이 깔리면 이젠 두 번째는 뭐가 돈이 되냐? 뭐가 돈이 되냐? 우주 인터넷입니다. 우주 인터넷은 대한민국은 하나 시스템이죠. 미국은 스페이스 X가 전 세계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소형 발사체 로켓이 돈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 다음으로 뭐냐? 우주 전쟁까지 생각합니다. 이제 방산과 방산까지 연결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첫 번째 위성으로 먹고 살아야 됩니다. 스페이스 X의 일론 머스크는 화성에 100만 명을 보내는 이런 꿈을 가지고 있어요. 참, 우리 죽을 때까지는 안 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후세대에서는 가능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장수를 하면 볼 수도 있다고 생각. 지구는 좁다. 기업은 다음 무대는 우주다. 기업이나 사업이 우주 경제를 바라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하나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만큼 기술이 많이 필요합니다. 초소형 위성이 돈이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중에 대장은 섹트랙 I예요. 그냥 대장주만 투자하면 돼요. 가짜인 회사보다는 진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섹트랙 I에 투자를 하면 됩니다. 초소형 위성 수명은 3년에서 5년이에요. 반복적으로 지속적인 투자를 하기 때문에 저는 돈이 된다고 생각해요. 냉장고도 10년, 자동차는 15년, 그리고 스마트폰도 길게 쓰면 4년 이상 씁니다. 근데 이 비싼 초소형 위성이 3년에서 5년밖에 못 써요. 그 이유는 고도를 맞춰줘야 돼요. 고도를 맞춰주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수명이 짧아지는 것 같아요. 물론 기술 개발이 되면 수명이 좀 길어질 수도 있지만 현실적인 기술은 초소형 위성은 수명이 3년에서 4년이다. 그럼 반복적으로 위성을 띄우기 때문에 위성을 만들고 있는 섹트랙 I에게는 대형 호재죠. 우리는 우주 섹터에 투자를 할 때 대장에 투자를 하는데 저는 그냥 섹트랙 I가 그냥 대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저히 다른 데가 따라올 데가 없어요. 대한민국에서는. 물론 세계로 나가면 섹트랙 I가 별것도 아니겠지만 대한민국에 투자를 한다면 그냥 섹트랙 I가 맞고요. 그 다음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 우주라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 시스템도 있죠. 섹트랙 I가 대장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군주 위성을 만들 수 있고 위성 사업만 하는 게 아니라 자체 위성을 띄워서 관측 데이터 사업도 해요.
이쪽도 성장성이 꽤 높습니다. 섹트레가이의 미래 실적을 보면 실적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22년부터 이렇게 24% 성장, 23년 37% 성장, 24년 올해죠. 올해도 30%, 내년도 한 30% 성장을 합니다. 26년도는 한 4%대 성장을 얘기하는데 뭐 가봐야 알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지금 4년 연속 30%대 성장은 고속 성장이 맞습니다. 24년부터 흑자 전환을 합니다. 그리고 25년부터 돈 되기 시작하죠. 섹트레가이 가치 평가를 하면 시가총액은 5,383억, 1조가 최소 넘고요. 저는 3조까지 봅니다. 섹트레가이 가치를 3조까지는 저는 봅니다. 지금 현재가가 49,000원인데요. 저는 목표가가 10만원까지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가치 평가를 할 때 매출액이나 순이익을 봐서는 지금 저평가는 아닙니다. 그러나 매출과 순이익만 봐서 기업을 평가하는 건 아니에요. 독보적인 기술력이 있느냐, 자회사가 어떤 게 있느냐. 자회사 두 개가 있는데 자회사 가치가 2천억대는 넘어요. 시가총액 5,383억은 적정가라고 봅니다. 미래 사업이 매우 밝기 때문에 섹트레가이가 3조까지는 바람이 돼서 날아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회사가 위성 서비스 현업을 하고 있고 하나그룹이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시스템이 이번에 위성 사업을 1,000억 밀어줬죠. 우주 저궤도 위성은 고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시장은 뭐 852조라고 하는데 제가 주기적인 교체에 답이 있다고 했죠. 북한 얘들이 자꾸 찝쩍거립니다. 김정은 대지가 찝쩍거리는데 바람을 불게 할 수도 있어요. 정찰 위성이 무한 경쟁으로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쟁 나기 전까지는 정보 아닙니까? 전쟁도. 그리고 전쟁 실전에서도 정보고요. 그래서 섹트레가이의 인공위성, 정찰 위성은 지속적인 대한민국이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섹트레가이 월간 차트를 보겠습니다. 미래에 투자하는 거는 뭐 차트를 일봉, 주봉 볼 필요 없어요. 그냥 길게 월봉만 보면서 성장성과 내가 어느 타점에 매도를 할까 이렇게 계획을 잡으면 돼요. 섹트레가이가 유명하지 않을 때는 이렇게 2만원 아래 때도 있었어요. 2만원 근처에 있었는데 이만큼 큰 상승이 있었던 거는 하나 시너지 효과 때문에 하나가 인수했지 않습니까? 재료가 소멸되면서 3년을 조정받았어요. 저는 이때부터 산 것 같은데 필 받으면 지속적으로 사지 않습니까? 거의 2년 동안 사모았어요. 9억까지 모은 것 같은데 제가 반 정도는 팔았죠. 반 정도 판 것도 좀 아쉽긴 합니다. 저에게 또 기회를 준다면 저는 이 정도에는 다시 재매집을 할 계획이에요. 투자가는 상승해도 좋고 하락해도 좋다는 심리가 매우 유리한 조건이에요. 섹트레가이가 그래요. 50%를 팔았기 때문에 하락해도 좋고 상승해도 좋습니다. 이번 조정이 더 심하게 조정을 받는다, 이렇게 조정을 세게 받는다면 저는 미래에 또 투자를 할 겁니다. 여기서 조정이 끝나고 이렇게 상승을 한다, 그럼 저는 이 정도 위치에서는 원금 남기고 전량 매도를 할 겁니다. 그리고 원금 남긴 거는 매도를 안 할 계획입니다. 왜냐면 저 스타워즈 좋아하고 우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주 미래는 끝없이 성장하기 때문에 저는 그 미래를 알 수도 없고 성장이 어디가 끝인지 모르니까 지켜보려고 합니다. 돈세원 가족 여러분들, 우주 미래에 투자해 부자가 됩시다.